어머니와 며느리, 이 두 여인의 마음속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한 집 지붕 아래 살면서도 서로 다른 세상에서 온 두 사람. 60년 가까이 농사일과 살림으로 집안을 지켜온 시어머니 영숙 씨와 도시에서 나고 자란 세련된 며느리 수진 씨. 사랑하는 아들과 남편을 사이에 두고 시작된 이들의 만남은 왜 갈등으로 번져갔을까요? 그리고 그 깊은 상처들은 과연 아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시골 마을 작은 집에서 펼쳐지는 두 여인의 진솔하고도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집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시골 마을 끝자락에 자리한 영숙 씨의 집. 이곳의 기와는 낡고 색이 바랬지만 사계절 내내 장독대의 햇빛이 따스하게 쏟아지는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여름이면 마당 한편의 커다란 감나무 아래서 매미들이 시끄럽게 울어대고, 겨울이면 지붕 위에 하얀 눈이 수북이 쌓여 마치 동화책 속 그림 같은 풍경을 자아내곤 했습니다. 봄에는 대문 앞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나고, 가을에는 마당 가득 코스모스가 바람에 하늘하늘 춤을 추었습니다. 65세의 영숙 씨는 이 집에서 60년 가까이 살아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을 도우며 농사일을 배웠고 20살에 시집와서는 남편과 함께 논밭을 지켜왔습니다. 새벽이면 닭 우는 소리와 함께 일어나 밭에 나가고 해질 무렵까지 손에서 일을 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15년 전 남편이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뒤에도 영숙 씨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홀로 남은 그녀는 아들 민호를 대학까지 보내기 위해 더욱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허리가 휘도록 고추 농사를 짓고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고추를 따서 말렸습니다. 겨울에는 김장김치를 담가 도시에 내다 팔기도 했습니다. 그녀에게 이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곧 그녀의 삶이자 온갖 풍상을 이겨낸 역사의 증거였습니다. 부엌의 낡은 찬장 하나하나, 마루에 반들반들한 나무바닥 하나하나에 그녀의 땀과 정성이 스며 있었습니다. 아들 민호는 어머니의 희생 덕분에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도시의 중견기업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집에 내려오던 민호였지만 직장 생활이 바빠지면서 점점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그런 민호가 31살이 되던 해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저 결혼하려고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숙 씨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묘한 두려움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아들이 장가를 가면 이제 더 이상 자신만을 바라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홀로 사는 이 외로움이 조금은 덜어질 것 같구나. 며느리가 들어오면 집안이 더 따뜻하고 활기차질 거야. 영숙 씨는 며느리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빈 방을 정리하고 새로운 이불을 장만했습니다. 마당의 꽃밭도 더욱 정성스럽게 가꿨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반찬들을 생각해보며 장독대를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며느리 수진 씨를 처음 만나는 날이 왔습니다. 수진 씨는 도시에서 나고 자란 키가 크고 단정한 여성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단발머리에 차분한 인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했다고 들었는데 말투도 부드럽고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첫 만남에서 영숙 씨는 수진 씨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예의 바르고 조용한 성격이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미묘하게 거리를 두는 듯한 느낌도 받았습니다. 시골 냄새나 낡은 집기들을 보는 수진 씨의 표정에서 살짝 어색함이 비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부부가 시골집에 들어온 첫날 밤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며느리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우리 집에 와줘서 정말 고맙다. 시골살이가 도시 생활과는 많이 다르고 쉽지도 않겠지만 천천히 정붙이고 살다 보면 다 괜찮아질 거야. 수진 씨는 단정히 앉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최선을 다해 노력할게요. 다만 제가 잘 모르는 게 정말 많으니까 차근차근 잘 가르쳐 주세요.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는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의 예민한 귀에는 그 말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나는 당신이 살아온 방식과는 다른 사람이에요라는 메시지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미묘한 어색함은 일상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밭에 나가려는 영숙 씨와 달리 수진 씨는 늦잠을 자는 편이었습니다. 도시에서 직장 다닐 때의 습관 때문이었겠지만 영숙 씨에게는 게으름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수진 씨는 집안의 오래된 물건들을 신기하게 바라보곤 했습니다.
할머니 때부터 써온 녹그릇이나 옛날식 화로, 절구통 같은 것들을 구경하며 이런 것도 있네요. 라고 말하는 수진 씨의 표정에서 영숙 씨는 묘한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처음부터 작은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첫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9월의 시골 마을은 그야말로 풍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의 감나무에는 주황빛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 장독대 위로는 파란 가을 하늘이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벼이삭이 누렇게 익어가는 들판 저편에서는 농부들이 추수 준비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녁이면 귀뚜라미 소리가 정겹게 울려 퍼지는 한국의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완벽한 시골 풍경이었습니다. 영숙 씨에게 명절은 1년 중 가장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특히 며느리가 온 첫 명절이라 더욱 신경이 쓰였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며느리의 솜씨를 보여주고 집안의 품격을 유지하는 것이 그녀의 사명이었습니다. 추석 하루 전부터 영숙 씨는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큰 솥에 물을 끓이고 나물 다듬고 전 부칠 재료를 정성스럽게 손질했습니다. 손끝이 차가운 새벽 공기에 아려오고 무릎과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그녀는 손놀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라지는 가늘게 찢어서 소금에 절이고 고사리는 부드럽게 삶아 양념을 했습니다. 시금치는 데쳐서 참기름과 마늘로 버무리고 콩나물은 아삭하게 데쳐 고춧가루와 함께 무쳤습니다. 각종 전을 부치기 위해 부침가루를 개고 생선과 고기, 채소들을 일일이 준비했습니다. 명절 음식 하나하나에는 영숙 씨의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상님께 올리는 제사 음식은 정성이 가장 중요했고 친척들에게 대접하는 음식은 집안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녀에게 명절 상차림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대를 이어온 전통의 계승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달랐습니다. 아침 9시가 넘어서야 잠에서 깨어난 수진 씨는 부엌에 들어서며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미 영숙 씨가 상당한 준비를 마쳐놓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벌써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저도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영숙 씨는 속으로 이제 와서 무슨 도움이 되겠니 하고 생각했지만 겉으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손 씻고 앞치마 메고 와라. 전 부치는 걸 좀 도와주면 되겠다. 불 앞에서 오래 서 있어야 하니까 힘든 일이야. 수진 씨는 서툴게 전을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에서 살 때는 명절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본 경험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기름이 튀자 얼굴을 찡그리기도 하고 뒤집다가 전을 태우기도 했습니다. 한참 동안 서툰 솜씨로 전을 부치던 수진 씨가 문득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간소하게 명절을 보내던데 꼭 이렇게까지 많이 준비해야 할까요? 손님들도 간단하게만 차리면 된다고 하시던데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영숙 씨는 손에 쥔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뜨거운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간소하게라니. 내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니. 우리 집은 할머니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이렇게 해왔어. 이게 바로 우리 집안의 얼굴이야. 영숙 씨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아졌습니다. 60년 가까이 지켜온 가풍과 전통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당황했습니다. 아기가 있어서 한 말이 아니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강하게 반응할 줄은 몰랐습니다. 도시에서 살 때는 부모님도 명절을 비교적 간소하게 보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온 의견이었을 뿐입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제가 생각 없이 말했네요. 하지만 이미 상처받은 영숙 씨의 마음을 달래기에는 늦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고모, 삼촌, 사촌들이 찾아와 인사를 나누고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움을 나누었습니다. 영숙 씨는 며느리를 소개하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며느리야. 대학 나온 똑똑한 아이지. 친척들은 수진 씨를 보며 참 이쁘게 생겼네. 도시 여자 티가 나네. 하며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그 칭찬 속에는 미묘한 견제의 시선도 섞여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큰 상을 차렸습니다. 수십 가지 음식이 상 위에 빼곡히 차려졌습니다. 갖가지 전과 나물, 찜과 구이들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영숙 씨의 정성이 고스란히 담긴 성과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식사 시간 내내 영숙 씨와 수진 씨 사이의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친척들은 그 미묘한 긴장감을 눈치채고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돌아간 뒤 설거지를 하며 영숙 씨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전통이라는 게 없어. 간소하게만 하면 뭐가 되는 건지. 수진 씨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남편 민호에게 하소연했지만 민호는 애매하게 웃으며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둘 다 조금씩 이해해줘.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시간이 해결책일까요? 오히려 작은 상처들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결혼 3년째 되던 해봄 드디어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수진 씨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영숙 씨는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평생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그녀에게 손주는 하늘이 내려준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아이고, 정말이냐? 우리 집에도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겠구나. 그날부터 영숙 씨는 손주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직접 실을 뽑아 베넷저고리를 만들고 아기가 쓸 이불과 베개를 정성스럽게 손바느질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는 아기가 클 때까지 먹일 유기농 채소를 기르기 위한 텃밭도 따로 만들었습니다. 10개월 후 건강한 남자아이 준호가 태어났습니다. 영숙 씨는 손주를 처음 안아보는 순간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아기의 숨소리를 들으며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내가 가진 모든 걸 쏟아주겠다. 세상에서 가장 건강하고 바르게 키우겠어. 영숙 씨는 손주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어도 마다 않고 달래주었고 직접 장난감을 깎아주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기른 채소로 이유식을 만들어 먹였고 아이를 안고 마당을 거닐며 자연과 함께 자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육아 방식을 둘러싼 갈등은 곧 시작되었습니다. 영숙 씨는 자신이 민호를 키웠던 전통적인 방법을 고수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에 즉각 반응하고 많이 안아주며 따뜻하게 돌보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었습니다. 애는 울면 바로 안아줘야 해. 그래야 엄마와 할머니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고 정이 깊은 아이로 자라지.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가 나중에 마음도 따뜻하고 효성도 깊어. 반면 수진 씨는 도시에서 구입한 최신 육아서들을 열심히 읽으며 현대적인 방법을 따랐습니다. 아이의 자립심을 기르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울 때마다 무조건 안아주면 버릇이 나빠져요. 스스로 진정할 줄도 알고 독립적인 성격을 길러야 해요. 요즘 육아 전문가들도 다 그렇게 말해요. 두 사람의 육아 철학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영숙 씨에게는 60년 경험이 있었고 수진 씨에게는 최신 이론이 있었습니다. 둘 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방향이 정반대였습니다. 갈등이 폭발한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진 것은 준호가 돌이 막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유독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입에 가져다 대도 고개를 돌리고 음식을 뱉어내기만 했습니다. 영숙 씨는 아이가 걱정되어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된장을 풀어 구수한 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된장은 3년 동안 정성스럽게 발효시킨 집된장으로 구수하고 깊은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맛있는 국 끓여줄게. 이거 먹고 쑥쑥 크자. 된장국이 끓으며 구수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영숙 씨는 아이용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서 식혀가며 조심스럽게 먹여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수진 씨가 부엌으로 달려들어와 국그릇을 빼앗듯 가져갔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아직 돌 지난 아이한테 가니 생된장국을 주시면 안 돼요. 신장에 무리가 가고 나중에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영숙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선의로 한 일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애 키우는 게 처음이냐? 민호도 이런 국 먹고 이렇게 튼튼하게 잘 컸잖아. 할머니들이 다 이렇게 키웠어. 뭐가 문제라는 거야? 시대가 달라졌어요, 어머니. 예전에는 몰랐지만 지금은 영양학적으로 다 밝혀진 거예요. 돌전 아기에게는 염분이 독이 될 수 있다고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 긴장감과 큰 소리에 놀란 준호는 앙앙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영숙 씨와 수진 씨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랑하는 손주를 두고 벌인 다툼이었지만 결국 그 아이만 울게 만든 꼴이 되었습니다. 그때 민호가 직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울고 있는 아들을 안아 달래면서도 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준호가 왜 이렇게 울고 있어? 하지만 영숙 씨와 수진 씨는 서로 다른 방향을 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각자의 상처를 곱씹으며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 씨는 잠자리에 들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평생 키워온 경험도 인정받지 못하는구나. 이제 손주 앞에서도 할머니 노릇 제대로 못하겠네. 수진 씨 역시 남편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내 말을 하나도 들으려 하지 않아. 나도 우리 아이 걱정되어서 하는 말인데 왜 이해를 못 하실까? 둘 다 준호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시간이 지나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갈등의 골은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손주의 울음소리가 두 사람 사이의 벽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영숙 씨와 수진 씨 사이의 작은 불씨들은 점점 더 많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생활 방식, 서로 다른 가치관에서 오는 크고 작은 갈등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며느리가 자신의 방식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60년 가까이 지켜온 살림법과 육아법이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반면 수진 씨는 시어머니가 자신의 의견은 들으려 하지 않고 무조건 옛날 방식만 고집한다고 여겼습니다. 민호는 두 사람 사이에서 애매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어머니의 은혜도 무시할 수 없고 아내의 마음도 이해되었지만 적극적으로 중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둘 다 이해해달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 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되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3월 말의 따뜻한 오후 창밖으로는 개나리꽃이 노랗게 만발해 있었고 마당에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점심을 먹는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상위에는 영숙 씨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보리밥과 각종 나물, 된장찌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할머니 무릎에 앉아 숟가락질을 연습하고 있었고 민호는 피곤한 듯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진 씨가 무심코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아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이제는 무거운 집안일은 제가 다 할 테니까 어머니는 좀 쉬세요. 대신 준호만 좀 봐주시면 돼요. 그 순간 영숙 씨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정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영숙, 뭐라고 했니?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손주나 보라는 거냐? 수진 씨는 깜짝 놀라며 급히 해명했습니다. 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그냥 어머니 건강을 걱정해서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동안 쌓여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영숙 씨는 젓가락을 탁 내려놓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나는 평생을 농사일과 살림으로 버텨왔다. 남편 없이도 어려운 시절도 다 이 두 손으로 이겨냈어. 이 집안을 지켜온 게 바로 나야. 영숙 씨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서러움과 분노가 한 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늙은이 취급을 받아야 하니 며느리라는 게 시어미를 하찮게 여기고 구석에 내밀어 두려는 거냐. 수진 씨는 당황해서 계속 해명하려 했습니다.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어머니를 존경하는 마음에서. 하지만 영숙 씨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존경한다고? 그럼 왜 내 말은 하나도 안 듣지? 명절 때도, 손주 키울 때도 내가 하는 말은 다 틀렸다는 식이잖아. 이때 민호가 개입하려 했지만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숟가락만 만지작거리며 우물쭈물하다가 겨우 한마디 했습니다. 그만들래. 다 오해야. 서로 좀 이해하고. 그 무기력한 모습을 본 영숙 씨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이제는 자신보다 며느리 편만 든다고 느꼈습니다. 너마저 이런 식이냐? 내가 누구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벌써 잊었니? 영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와 서러움, 배신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이제 그만이다. 아무도 날 원하지 않는데 여기서 뭘 하겠어. 그리고는 앞치마를 벗어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그 모습에 준호가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고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오해예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하지만 영숙 씨는 이미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홀로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은 옷가지와 낡은 가방이 전부였습니다. 새벽녘 아무도 모르게 집을 나선 영숙 씨가 향한 곳은 마을 뒷산의 작은 절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아침에야 빈 방을 발견하고 놀라 찾아 나섰지만 영숙 씨는 이미 멀리 가버린 뒤였습니다. 집에 남은 사람들은 싸늘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수진 씨는 자책감에 눈물을 흘렸고 민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전전긍긍했습니다. 작은 준호만이 할머니를 찾으며 울고 있었습니다. 마을 뒷산 중턱에 자리한 작은 절 대웅사. 이곳은 영숙 씨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찾아와 마음을 다스리던 곳이었습니다. 50년 된 느티나무가 법당을 감싸고 있고 절 마당에는 봄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이곳에서 며칠을 머물렀습니다. 새벽 4시에 울리는 종소리와 함께 일어나고 스님들과 함께 예불을 드렸습니다. 고요한 산사의 분위기 속에서 그녀는 지난 세월을 차근차근 되돌아보았습니다. 나는 왜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을까?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집안을 위해. 정작 나 자신을 위한 삶은 언제 살았을까? 절의 주지 스님은 70대 노스님이었습니다. 영숙 씨의 마음을 알아챈 스님은 조용히 옆에 앉아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보살님,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도 인연이지요. 미워하고 원망해도 결국 가족은 가족입니다. 스님, 저는 뭘 위해 살아온 건지 모르겠어요. 며느리는 저를 쓸모없는 늙은이로만 보는 것 같고, 아들도 이제는 제 말보다 아내 말만 듣고, 보살님의 정성과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만 표현하는 방식이 서로 달랐을 뿐이지요. 시대가 바뀌면 사람들의 생각도 바뀌는 법입니다. 스님의 말씀을 들으며 영숙 씨는 조금씩 마음의 정리를 해나갔습니다. 며느리를 미워하는 것보다는 왜 이런 갈등이 생겼는지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수진이도 나름대로는 이 집을 위해 애쓰고 있었을 거야. 다만 방식이 달랐을 뿐이지. 나도 모르게 너무 강요한 건 아니었을까. 3일째 되는 저녁, 영숙 씨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도망치는 것보다는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해보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스님,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대로 도망만 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좋은 결정이십니다. 보살님의 너그러운 마음씨라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오후 영숙 씨는 작은 보따리를 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집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수진 씨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가 나간 뒤 내내 자책하며 지내왔던 수진 씨의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어머니, 수진 씨는 영숙 씨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후회하고 자책했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니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어요. 수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이 집의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꾸 제 생각만 앞세우고 어머니가 평생 지켜오신 것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영숙 씨는 며느리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으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절에서의 성찰을 통해 자신도 많은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수진아, 나도 내 마음을 다 알지는 못했어. 너도 나름대로 이 집을 위해, 준호를 위해 애쓰고 있었는데 내가 너무 성급했나 보다. 영숙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세상에서 살아왔잖니. 나는 시골에서, 너는 도시에서. 세대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그러니 충돌이 생기는 게 당연하지 않겠니? 어머니, 앞으로는 나도 조금 내려놓을게. 새로운 것들도 받아들여 보려고 노력할 거야. 대신 너도 우리 집의 좋은 전통들은 이해해주면 좋겠어.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집안에서 준호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가 돌아온 것을 안 아이가 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준호가 영숙 씨의 다리를 꼭 안았습니다. 그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영숙 씨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화목해야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화려한 명절 음식 대신 간단한 된장찌개와 김치, 나물 몇 가지만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소박한 식탁 위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웃음소리가 흘렀습니다.
이 된장찌개 간이 좀 센 것 같지? 괜찮아요, 어머니. 집에서 담근 된장이니까 몸에도 좋고 맛있어요. 작은 대화였지만 서로를 배려하려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야 우리 집 같네. 앞으로는 이렇게 화목하게 살자. 물론 모든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크고 작은 의견 차이들이 있었고 때로는 서로의 방식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조금씩 양보하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영숙 씨는 며느리의 현대적인 육아법을 조금씩 받아들였고 수진 씨는 시어머니의 전통적인 살림법을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준호는 할머니의 구수한 옛날 이야기도 듣고 엄마의 그림책도 읽으며 두 가지 사랑을 모두 받으며 자랐습니다. 아이에게는 할머니의 따뜻한 정과 엄마의 세심한 배려가 모두 필요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면서 두 여인 사이에는 서서히 진정한 이해와 애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금씩 걸음을 맞춰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 두 단어만 들어도 왠지 마음이 무거워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세대가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두 여성이 하나의 지붕 아래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구나 두 사람 모두 똑같이 소중한 한 사람, 아들이자 남편인 그 남자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경쟁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영숙 씨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평생을 농사일과 살림에 매달려 살면서 자신만의 철학과 방식을 만들어 왔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부정당한다고 느꼈을 때의 서러움과 분노 말입니다.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무가치하다고 여겨지는 듯한 그 마음. 수진 씨의 마음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어서 가족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자꾸만 벽에 부딪히는 답답함. 자신의 의견이나 방식은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껴지는 그 억울함.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쩔 줄 모르는 아들이자 남편 민호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어머니의 은혜도 잊을 수 없고 아내의 마음도 소중한데 두 사람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조금만 더 헤아려 본다면 갈등은 이해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보면 평생 지켜온 전통과 방식에는 그만한 이유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무작정 구시대적이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사랑과 정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며느리의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도 자신만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면서도 가족의 일원으로서 조화를 이루어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숨기거나 참기보다는 진심으로 대화해 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무조건 관철시키려고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의견도 들어보고 조금씩 양보하며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자존심을 조금 내려놓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완벽한 이해는 아니더라도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만 있다면 충분히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관계일수록 더 많은 사랑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 끝에는 분명 더 깊고 따뜻한 가족 관계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만약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고집을 부리실 건가요? 아니면 한 발 물러서서 상대방을 이해해 보실 건가요? 가족이란 다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서로 다른 색깔이 모여 더 아름다운 무지개를 만들어내듯이 말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